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몇몇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서울과 청주 등 세 군데 지점에 MBC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퇴근길 혼잡이 심한 곳이죠. 서울 명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백승우 기자, 지금은 눈이 좀 잦아들었군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 입구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들어 비로 바뀐 뒤 이제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밤까지 눈이 이어질 거란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단단히 대비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롱패딩 입었고요. 그다음에 우산 갖고 와고 운동화 신어가지고 조금 안 미끄러지려고 챙겼습니다. 광역버스 타고 분당까지 진입하는데 눈이 오거나 기상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퇴근 시간을 좀 빨리 당겨서 나오려고 했고요. 서울시도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리고 퇴근길 폭설 대비에 나섰는데요. 인력 8천여 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제를 살포하고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냈습니다. 또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모든 노선에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 8시 반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적설량이 예상보다 적어 우려됐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종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낮 1시 50분쯤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신둔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하고 곧이어 200m 정도 뒤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7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행자 낙상 사고를 포함해 인천 등 수도권에선 수십 건의 크고 작은 눈 관련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오후 5시를 기해 해제됐는데요. 아직 지면이 젖어 있는 만큼 통행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공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태영그룹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계열사인 SBS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총수 일가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채권단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그룹이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는 윤세영, 윤성민 부자회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 창업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주사 TY홀딩스 그리고 계열사 SBS의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개적으로 자산 출연을 확약하라는 채권단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담보 대상은 TY홀딩스와 SBS 지분 전체로 4월까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태영 사주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윤성민 회장 25.44%와 윤세영재단 5.43% 등 총 33.7%로 시가로는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지주사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 36.9%는 약 2천억 원입니다. 또 알짜 회사로 알려진 자회사 에코비트를 매각하는데도 공동 소유주인 글로벌 사모펀드의 동의를 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채권단은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주사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 유예 등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에 태영건설이 1조 원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며 오너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사뭇 바뀐 모습입니다. 산업은행은 내일 오전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영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워크아웃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장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등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정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년째 운영을 해온 한 보신탕집. 점심시간인데 식당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단골을 빼면 찾는 이 자체가 크게 준 탓입니다. 한 달에면 많이 해야 2, 300?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이제는. 개 식용 금지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걸 알지만 업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미 법은 통과됐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갖다부터 할 수가 없어. 다른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정부 업계는 그 사이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이고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은 1,150여 곳. 이 농장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가 넘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주장대로라면 보상비만 해도 1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200곳이 넘는 개고기 식당만이라도 일단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자연적인 감소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류 사업으로 가겠다. 개고기만 빼고 보양 전문 음식을 아이템을 메뉴를 갖다 더 추가시켜주는 거죠. 동물보호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에서 나온 개들을 어떻게 할지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제3지대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탈 조짐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는 내일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던 시각, 옆 회의실에서는 민주당 비주류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의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도 참석한 이준석, 이낙연 두 여야 전직 대표 앞에서 조 의원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강성 팬덤이 단합이다. 지금 얘기하는 단합은 삥 뜯고는 친구라고 하는 일진과 같다.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등의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지 않으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 모두 내일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께서 지금 변화 없으시면 그대로 탈당하시겠다는지. 이제 뭐 남은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자리에 함께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말렸지만 혹시 모를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그 좋은 정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올해 탈당 선언이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는 조 의원을 한껏 치켜 세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국면 그리고 향후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저는 기꺼이 조응천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별이 임박한 민주당을 향해 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도덕성을 잃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이란 반발이 당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에요.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기준 민주당 의원 중 일반 범죄 전과자는 16%, 국민의힘은 19%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낙연 전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이탈의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피습 8일 만인 내일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의 수습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 AI인데요. 사람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인간 중심의 AI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공 모양의 AI 로봇 볼릭. 집주인보다 집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해 자체 판단으로 전자제품을 제어합니다. LG전자의 바퀴 달린 AI 로봇은 집주인 대신 고양이 집사 노릇을 똑똑히 해냅니다. 고양이가 화분을 깨자 외출 중인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킵니다. 고객의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라이프스굿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였습니다. AI 냉장고는 스스로 식재료를 촬영해 목록을 만들고 재료 관리를 도와주는 등 사람을 돕는 인간 중심의 AI 기술이 일상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콘셉트카인 알파볼은 바퀴 달린 집을 표방해 자동차가 또 다른 주거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영화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CES에 참가한 현대자동차는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수소요?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비가전 업체 대표로 처음으로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도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바다에 이어 육상 인프라를 통한 인류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